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 현장의 사례와 사람을 찾아가는 채널 더 로컬입니다. 저는 진행자 엄돌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있는 사회자본연구소의 박선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선미입니다. 네, 일단 사회자본연구소라고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요. 네. 네, 어떤 단체인지 먼저 네. 간단히 소개를 하면서 시작할까요? 네. 예, 보통 이제 저희 사회자본연구소라고 하면 사회자본이라는 한글 개념도 어렵지만 영어로 하면 저희가 소셜 캐피탈이거든요. 그래서 뭐 캐피탈 금융회사 아니냐, 재산금융권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도 사회자본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을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소셜 캐피탈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부터 이제 미국이랑 유럽을 중심으로 상당히 확산되기 시작한 개념이고요. 도심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도심 공동화라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도심 공동화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이제 부가적인 문제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네. 범죄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청소년 이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누가 책임지고 해결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져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럼 국가는 과연 이제 국가가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혼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할 것인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럼 정부와 이제 민간이 같이 협치를 해서 거버넌스 모델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다. 해법은 나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 정부랑 이제 민간 영역이 서로 거버넌스를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일 처음으로 필요한 게 서로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문제를 이렇게 다 같이 협력하는데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왜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바쁜데 그런데 참여를 해야 되지?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동기부여는 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네.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게 이제 우리가 신뢰사회를 만들고 그 신뢰사회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호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고 또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큰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여러 사람이 모여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사회적인 가치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데서 등장한 개념이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겁니까? 준비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말씀이 빠르고 이렇게 잘하시는 겁니까? 아, 제가 좀 말이 좀 빠른 편이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대학원에서 사회자본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박사과정? 네, 박사과정에서 사회자본으로 논문을 썼고 그리고 그 이제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한번 이런 사회자본을 작게나마 만들어보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사회자본연구소입니다. 네. 대학원에서 인연을 맺은 사회자본이 또 사회자본을 만들었구나. 네. 그런 거죠? 네. 지금 대학원에서 인연 맺은 분들하고 네. 연구소 차렸는데 네.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제가 대학원 입학을 한 게 2012년도였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저희 석사, 박사 과정 이제 재학생들끼리 박사를 모여가지고 받기 전에 만들었네? 네. 와, 네. 다 계획이 있었군요. 네, 큰 계획이 9년 2023년이니까 9년 됐네요. 네, 이제 9년 9년 전에. 정도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만들게 된 계기가 부산에서 2014년도 그때 막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삼복도로 맞아요. 그때 시작을 르네상스 했죠.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산의 원도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과 간이 서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도시재생이란 이런 겁니다.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분들의 참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이제 교육이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그런 일을 할 만한 이제 곳이 없었던 거죠. 진짜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소수의 그런 우리밖에 이제 없었다. 네, 건축사 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한계가 조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자. 교육 컨설팅, 그런 이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논의가 됐었고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 달성하셨습니까? 9년 됐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상당히 거대해졌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사업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부산시에서 하는 작은 규모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만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뭐 국토부라든지 나중에 법무부에서 하는 셉테드라든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진 네, 거네요. 엄청나게 이제 사업
사업들의 단위가 규모가 커져버리게 된 규모가 거죠. 커지면은 연구소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좋기도 했지만 이제 규모가 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애초에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가치나 목적을 구현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많았죠. 타협을 했다고 생각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기에 급급한 그런 이제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새 정부 들어서 조금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할 만한 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면 거기 살고 계시는 로컬의 그 주민분들도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재생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 들어서는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하는 게 더 일반적으로 그런 좋다. 생각 많이 할 겁니다. 네, 여전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의 경향도 뭔가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이런 건축물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좀 더 많이 자본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도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업의 방향을 애초 우리가 사회 자본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뭉쳤지 않느냐. 그러니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 엄관영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로컬을 상당히 면밀하게 진단하고 연구해보는 사업을 해보자라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서게 됐습니다. 저는 뭐 그 정도의 깊은 철학은 없는 사람입니다. 저처럼이 아니고 저보다 훨씬 고급진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사회자본연구소가 주식회사 사회자본연구소라고 쓰여 있어요. 네. 원래 주식회사로 출발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기보다는 비영리 연구소로 출범을 비영리 했었죠. 연구소로.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영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관할 세무서에 가가지고 신청서만 제출하면 바로 되는 정말 쉬웠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뭔지, 뭐 사업 계획서가 뭔지, 세금 계산서가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대학원에서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영리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국세청에 등록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일이 번거롭고 힘드니까 차라리 사업의 또 규모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주식회사 법인으로 만들어서 좀 더 이제 회계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제대로 일을 한번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2019년 4월에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을 했고 소셜벤처이면서 주식회사 네네. 네, 대표님이시고 네네.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네, 1인 주식회사. 흔히들 과점주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과점주주 위험해요. 저 네, 분산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책임을 다 지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예. 분산하시면은 자기가 낸 돈만큼 책임지는데 맞습니다. 네, 100% 주주는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빨리 바꾸시기를 저는 네. 권고를 드립니다. 네. 책임을 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네. 그것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요. 자, 사회자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서구나 유럽에서 네, 사용하는 사회자본 개념이었던 것 같고 네. 부산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로컬 지역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힐 때 주로 현실에 적용되는 사회자본은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사실 이제 OECD에서 매년 전 세계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자본 리서치 조사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OECD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한국은 전통적으로 사회자본이 정말 충만한 나라였다라고 맞아요. 아주 우호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개모임. 개모임 같은 경우에는 월드뱅크에서도 지금도 정말 아주 우수한 그런 금융 시스템이다라고 극찬을 할 정도로. 또 끼리끼리 은행이죠. 네. 아주 신뢰관계가 돈독한 약간 지금으로 치면 블록체인 금융 같은 그런 이제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네. 개주만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아주 좋은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둘의 향약 같은 맞아요. 그런 농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자본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진 사회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이제 뭐 일제강점기 거치고 빠르게 이제 근대화, 서구화, 뭐 이제 시장 자본주의로 전환을 하고 하면서 급속히 사라지기는 했지만 한국만큼 사회자본의 뿌리가 이제 깊은 나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다고 하기엔 너무 이제 과언이겠지만. 별로 없다고 하죠. 우리나라니까. 네. 한국말로 방송하잖아요. 네, 한국인 없을 입장으로서 한국은 네. 사회자본이 충만한 저도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 사회랑 마찬가지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서구 유럽 사회보다 더 빠르게 근대화, 현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공동화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하다 보니 신뢰라는 부분에서 너무 빠르게 급나가요. 네. 그래서 이제 OECD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신뢰도가 최하위. 최하위? 지금, 네. 지금 뭐? 최하위고 출산율, 뭐 자살률도 이런 거 이제 맞아요. 최고지만 신뢰도가
최하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신뢰도를 어떻게 빠르게 형성을 할 것인가가 가장 급한 문제죠. 그런데 이 신뢰도라는 건 너무 넓은 광범위한 권역으로는 하기가 힘들죠. 좁은 권역. 그러니까 요즘은 뭐 골목 경제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골목길 단위, 근린 생활권 단위, 마을 행정 동 단위도 너무 넓거든요. 넓어요. 보면은 우리나라 동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예 뭐 일본처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권역을 나눈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이제 근린 생활 권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신뢰라는 걸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여기서 말씀하신 근린생활권은 예를 들면 내가 슬리퍼를 신고 네, 몇 분 맞아요. 정도 거리 정도. 쓸세권. 네. 쓸세권이라는 건 몇 분 정도 거리인가요?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겠죠. 10분, 15분 큰것 같은데. 네, 크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워낙에 뭐 산책로 반지는 이런 10분, 15분이면 서울에 웬만한 돈 크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3분, 5분 이내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보통 하는데. 그렇죠. 네. 네. 슬리퍼 권역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 네. 부산은 지금 이제 쓸세권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15분 도시라는 15분 걸 도시. 적극적으로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하고는 조금 다른 게 부산도 그렇고 경남이나 저기 다른 지자체로 가면 아마 더 체감을 많이 하실 네. 거예요. 한참을 걸어가야지만 편의점이 보이고 맞아요. 약국이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이 15분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15분 안에 우리한테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다 갖춰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그 영도처럼 막 인구 감소 지역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안 나가고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부산만 해도 이 경남 지역에도 가장 큰 도시인데 좀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근 도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빠져나가야 된다라고도 생각들을 하는데요. 아니 뭐 밀양이나 뭐 인근 군 지역이나 양산이나 이런 데로 사실 가야 되는 거 지금 아니에요? 양산 분산해가지고. 김해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분산이 되고 있죠. 수도권 인구만 빼올 게 아니라. 네, 베드타운이 많이 형성이 네. 되고 있죠. 저도 이제 뭐 양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양산의 양주동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김해 진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신도시가 엄청 잘 세워져 있잖아요. 부산도 저기 외곽에 명지 신도시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가면 정말 신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고 싶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산도 인구 유출이 상당히 심각하긴 하거든요.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살던 곳에서 이렇게 뭔가를 인프라를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이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던 곳에서 사회자본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살던 곳에서 그 이웃에 있는 소통하고 교류할 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성민 대표님 말씀이 굉장히 빠른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제가 원래 알던 분인데 그때는 말씀이 굉장히 느렸어요. 오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부산 출신이십니까? 네,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부산 토박입니다. 한 번도 주민등록을 옮긴 적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잠깐 서울에서 인턴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요. 부산이 너무 그리워서 도로 내려왔습니다. 인턴 기간 얼마나?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근데 살면서 6개월 빼고 네. 평생을 부산에서 살아온 분이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부산을 좋아하십니까? 부산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부산을 처음 온 건 아니지만 네. 처음 왔다고 가정을 하고 처음 온 사람한테 부산은 한마디로 이런 곳이야 라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너무 좋은 곳이야 이러면 너무 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니까 상당히 그런 이제 정주의식이 높겠죠. 뭔가 이렇게 살던 곳이니까. 근데 외부인들에게 부산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이동적인 곳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서울 사람들 부산에 오면 운전하기 힘들다. 오늘 차 가지고 오셨잖아요. 운전하기 힘드셨나요? 아니 오늘 괜찮았어요. 괜찮으셨나요? 네, 오늘은 다 깜빡이 켜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빨리빨리 문화가 상당히 그 한국에서도 아주 이렇게 높은 그런 이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빠른 거 좋아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생활을 하면서도 부산다운 모습은 계속 오래도록 간직되는 공간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복도로로 가면 아직까지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비성마을이라는 곳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 문화라는 게 남아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6.25 전쟁 때 피난 내려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소망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기 남구 우암동에 가면. 그래서 그 소망마을에는 아직도 나래비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지어졌던 건축물들, 소막사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집들 이런 것들 원형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기 해운대구 센텀시티로 가면은 와 정말 미래도시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최첨단 그런 도시의 모습도 지금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고 명지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가면 에코델타 시티라고 해서 스마트 도시의 실험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공간도 만들어져 아까 있어요. 핫하다는 플레이스가 거기네. 에코타운이네요. 부산에서 김해로 넘어가는 그 기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전통과 현대의 조합. 네. 네.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옛 모습을 보고 싶다
싶다라고 하면 우암동이라든지 삼복도로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자연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영도로 가면은 복내산도 있고 좀 영도 갈 거예요. 네. 그러면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영도 바다가 다른 이제 인천 바다나 저기 뭐 동해 바다랑 다른 점은 편하게 앉아 있으면은 바다 위에 배들이 떠 있어요. 영도는 정박지거든요. 아, 그래서 정박. 배들이 정박을 할 수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고동 소리가 이렇게 막 울리면서 배들이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네. 바다예요. 그런 모습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산에 오면은 정말 지금까지 외부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네. 홍보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부산분이라 그런지 네. 인천이나 그 동해 바다보다는 네. 부산의 영도 바다가 훨씬 네. 좋다 이렇게 아, 말씀하셨어요. 또 이제 색다른 매력이 있죠. 색다른 매력이 있다. 좋다기보다는. 네. 네, 인천의 매력이 있고 네. 동해의 매력이 있고 네. 또 부산 영도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삐지실 테니까. 한마디로 부산은 어떤 곳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공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 부산 사회자본 연구자니까 네. 사회자본 연구의 핵심은 사람이잖아요. 네네. 부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혈질이죠. 빨리빨리 다혈질. 그리고 하지만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과의 공감, 배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 분들은 이제 부산 지하철 타면은 뭐 일본 사람들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사투리가 심하고 이렇게 말도 무섭게 하고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도 많이 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예. 그게 이제 경험을 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하시다 보면 상당히 배려 있다,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된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부산에서 사회자본을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도 이렇게 뭔가 공감, 소통, 배려가 높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분들하고는 사회자본이라는 게 좀 잘 공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모르죠. 또 제가 다른 지역 분들과 교류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사람들과의 사회자본이 또 이렇게 독특한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사람들과의 사회자본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부산 사람들과의 사회자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감, 소통, 배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부산에서 부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자본 연구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을까요? 많이 해야죠. 많이 해왔죠. 네.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것 같아요. 젊은 네. 친구도 만나고, 네. 뭐 어린 친구도 만나겠죠. 학부모들도 네. 만나고, 맞습니다. 뭐 중견 세대도 만나고, 네. 어르신들도 만나고, 네. 이럴 것 같아요. 여러 세대들을 만나면서 세대별 특성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네, 어느 지역에나 있을 법한 그런 세대 간의 특징이 좀 발견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저희는 어르신분들을 좀 많이 뵙는 편이죠. 왜냐하면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대부분 이제 소외된 도시 공간을 대상으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은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그런 마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면은 사실은 그래요. 뭐 아프리카 속담에도 보면은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면 뭐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삶의 그런 지혜가 속담도 사라지는 있잖아요.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마을의 현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 뵙는 분들도 여기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을 제일 먼저 만나 뵙거든요. 연구소의 노하우네. 연구 전략 중에 하나. 네. 그분과 한두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은 다 파악이 돼요. 아, 이 마을은 어떤 이제 뭐 장점과 강점이 있고 약점과 위기, 기회 뭐 이런 요인들이 있는지 이제 수학 분석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과 제일 많이 소통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 세대와의 좀 애착이 좀 강한 편이에요. 강하다. 네. 그런 저기 연구소 노하우를 이렇게 공개하셔도 됩니까? 그럼요. 네. 네. 공개한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지. 네. 네. 근데 실제로 이런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가장 효과가 높은 대상도 어르신들. 청년층보다는. 네. 청년층은 왜냐면 너무 바쁘거든요, 요즘은. 또 요즘에 젊은 연구자들은 어르신들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렇죠. 네. 불편하니까 모셔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를 제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세대들도 어르신분들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일단 외부인에 대한 요즘은 조금 뭔가 이렇게 거리감, 불신 이런 게 좀 심하다 보니까요. 주민등록번호도 다 알려주세요. 네. 근데 지급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아니, 좀 저도 뭐 사실은 뭐 최근래에 주민자치에 관련된 그 컨설팅이나 연구 용역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네. 저도 사실은 비슷하기는 해요. 주민자치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네. 하는 게 좀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과 대화를 먼저 나누면 확실하게 그 해당 동이나 맞습니다. 이런 역사를 쫙 알 수가 있어서 네네네네.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근데 아까 아프리카 속담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불살라서 없어지는 거나 네. 똑같다고 했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게
게 많아요. 요즘에 뭐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들이 그냥 사라지는데 이런 정보화 시대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대에 이분들의 네. 이야기들을 좀 남겨놓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거든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아카이브 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거죠. 독일 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 이제 임종이 다가오면 그분의 일대기에 대한 자서전을 만들어서 마을 지역 도서관에 비치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한 분 한 분? 네, 그건 정말 엄청난 대단한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수록되는 그 많은 데이터들이 그야말로 그 마을의 빅데이터인 거죠. 어떻게 빅데이터죠. 보면은. 그래서 그러한 빅데이터들을 그 후대의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 그 후손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마을의 가치, 한마디로 사회자본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조금 그런 관심을 가져서 그냥 뭐 장수 사진 찍어드리기 이런 사업도 맞아. 물론 좋지만, 좋아요. 좋긴 한데. 네, 장수 사진 찍어드리면서 이렇게 한 3분에서 5분만이라도 그분들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좀 같이 찍어드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카이빙 시스템을 만들어드린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지역의 로컬에 아주 우수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채널 더 로컬에서 이미 시도를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 저번에 올라간 영상 중에 선배의 힘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고 네. 우주에 사시는 70대 어르신 두 분의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또 늦게 올라간 영상인데 지금 조회수가 거의 2등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영상을 찍은 의도는 뭐였냐면 그 어르신들의 일대기를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네. 30분이 안 되는 시간에 그래도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좀 남기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쪽으로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모든 어르신들의 기억, 지혜 이런 것들이 좀 남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애초에 연구소를 설립하실 때 그 당시에 가졌던 포부, 대비 네. 9년 사이에 이제 박사과정이었던 박선미 대표님은 박사가 되셨고 네? 또 전문 연구자로 지금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100% 주식을 갖고 계신 네. 주식회사 대표님으로서 활동을 하고 네. 계신데 9년 동안 소기의 목적을 몇 퍼센트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는 100% 플러스 알파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성장을 했다는 거 저 자신이 스스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개인이 성장했다. 책으로만 사회자본을 공부했어요. 저는 네. 사실은 대학원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퍼트남이라든지 뭐 볼링 언론이라는 사실은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사회자본에 너무 감명을 받았거든요. 아, 나도 이런 연구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기업이 아니라 연구소를 설립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연구자가 되어야지라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욕심이었는지를 현장에 들어가면서 체감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연구라는 게 이론과 현장에 한 발자국씩 양쪽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두 발을 다 그냥 책 속에만 담그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라든지 그곳에 살고 계시는 사람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내가 배울 건 여기에 있구나. 책에서는 이제 배울 건 다 배웠다.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연구 사업들도 진행을 했거든요. 부산의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탑3 안에 들 정도로 아파트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의 사회자본 구축 뭐 이런 이제 연구조사 사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 소멸 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영도구의 이제 도시 브랜딩 어떻게 하면 도시 브랜딩을 강화해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찾는 도시로 만들 것인가 그런 방면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현장에 들어가서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세대들로부터 이제 그런 교류,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운다라는 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내가 체험하지 못한 또는 발을 담그지 못했던 그 현장을 또 더 많이 찾아 나갈 것인가 이런 작업들을 더 많이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네. 뭐 질문은 달성했냐고 여쭤봤더니 앞으로 후보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구소는 성장했습니까? 뭐 주식회사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어깨를 무겁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연구소를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지만 저를 비롯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계속 다양한 사회자본과 관련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열심히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소는 경영을 잘하는 걸로. 경영을 잘한다는 얘기는 사회자본 연구소는 앞으로도 유지가 된다. 유지를 해야죠. 유지를 하겠다. 뭐 혹시 주식회사를 계속 꾸려나가기 힘들다면 다시 비영리로 돌아가서라도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분야는 여전히 사회자본으로 계속 가시는 겁니까? 네. 시작부터 끝까지 사회자본으로. 네. 근데 하지만 연구의 대상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사회자본도 한
한꺼풀 지나간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뭐 서구에서는 영적 자본, 스피리추얼 캐피털 이런 그런 개념도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사회 자본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충만한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연구 트렌드가 변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또 사회 자본 플러스 영적 자본 연구소 뭐 이런 형태로도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한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여쭤보고 싶고 네. 그 연구 사례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함의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또 벤치마킹할 사례라든지 네. 노골에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죠. 네, 그렇죠. 굉장한 대도시이기도 하고 네. 신구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고 네. 첨단 도시와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구시가지가 또 같이 있는 곳이기도 해서 네, 네. 다양한 사례들, 재밌는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소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뭐 시간이 나시거나 이러면 다시 한번 출연해서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출연하실 건가요? 아,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면 네. 저희 멋진 어르신 분들과 같이 한번 아, 출연하겠습니다. 네, 어르신이 나오면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좋고, 사자분 네. 연구소 좋고.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쉽게 좀 마무리를 할 네. 거고요.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채널 더 로컬은 로컬의 다양한 사람과 사례를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네. 로컬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말씀 이런 거를 하셔도 좋고요. 성장사회라는 말이 이제는 보편화된 그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이제는 10대 청소년들한테도 본인의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있어요. 자기 살아야 되니까. 네, 물론 맞아요. 친구들 잘못은 맞는데, 아니잖아요. 네, 내가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환경이나 자원이나 인프라가 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정말 전국 각지에서 우리 엄관영 선생님처럼 이런 이제 로컬 TV에 출연하시는 많은 분들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정말 숨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응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관심과 참여도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숨은 활동보다는 보이는 활동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로컬에서 공익적 활동하는 모든 분들이 네. 보이는 곳에서 네. 양지에서 홍보하면서 알리면서 맞습니다. 진행을 네.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최전선에 사회자본연구소가 함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자본연구소 박선미 대표와 유익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마무리는 채널 더 로컬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로컬이었습니다.